1주택자인데 비거주자도 투기다. 이제 네. 이렇게 공식적으로 언급을 또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갭 투자를 하면은 이제 투기꾼이다까지 왔는데 이제는 좀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요. 아, 이렇게 해도 별 반발이 없고 괜찮네. 그럼 중과 가야지 뭐. 진짜 집값을 잡기 위한 거 뭐 이런 거에 어느 정도 동의라는데 자꾸 하다 보니까 너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런 얘기죠. 그럼 이게 어느 순간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투자 전문가이시죠. 김사부님 모시고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사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또 모시자마자 네. 바로 또 주말에 난리가 나가지고 그러니까요. 그 지난 주말에도 세금은 최후의 수단이라고 했는데 네, 갑자기 이제 네. 대통령이 이제 X 트위터에다가 그렇죠. 주말에 다주택자 다 중과할 것이고 1주택자들도 뭐 버티지 못하게 한다고 약간 이런 식의 좀 약간 아주 강력한 말을 그러니까요. 했습니다. 그것도 연일. 네, 계속 지금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갑자기 좀 분위기가 바뀐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예견한 일이기는 한데요. 그렇잖아요. 뭐 세금으로 분명히 이제 뭐 할 수단이 없으니까 이제 규제를 그러니까 수단은 지금 딱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네. 규제 지역을 더 늘리는 거하고 그리고 세금을 강화하는 거하고 이 두 개밖에 없는 상황이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니까 당연히 어느 정도 예견된 거긴 한데 그 강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게 이제 문제인 거잖아요. 사실 정치권의 입장에서는 또 사실 어떤 거냐면 어느 정도 강도로 해야 반발이 없을 거냐. 뭐 있죠, 어쨌든 간에 있죠. 올리면 무조건 반발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반발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결국은 표를 깎아먹을 정도의 반발이 일어나는 그 수준은 어느 정도가 될 건가 이걸 늘 고민하고 있는 걸 거란 말이죠 이제. 그래서 이제 사실 그런 것이 이제 세금을 내야 되는 입장에서도 좀 두려운 거고 이쪽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로 해야 되나 그런 걸 이제 계속 고심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우선 지금 5월 9일부로 어쨌든 다주택자 양도세가 다시 중과가 되기 때문에 이제 뭐 그렇죠. 최대 82.5%, 2주택자도 뭐 70%가 넘어가요. 그리고 이제 뭐 최대로. 웬만하면 그냥 한 50% 이상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한 1억만 벌어도 한 50%씩만 내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다주택자분들이 우선 고민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팔고 싶어도 근데 뭐 팔 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도 그렇죠. 들리고. 근데 그게 이제 좀 진짜 심각한 상황인데요. 아니 이게 너무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이에요 지금 사실. 왜냐하면은 갱신권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다주택자이신 분들이 못 판다고 저한테 이제 상담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냐면 팔고 싶어도 못 파는 거예요. 근데 안 팔리는 집들도 있지만 갱신권 때문에 못 판다는 거예요. 세입자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세입자 있으니까. 세입자 있으면 아니 분명히 정부에서는 뭐라고 했냐 세입자들 편하게 살 수 있게 4년 동안은 편하게 살도록 해줘야 돼 이렇게 강력하게 했잖아요. 만약에 너네가 뭐 거짓으로 해가지고 내보내거나 이러면 아주 굉장히 혼내줄 거야 이런 식으로 한 거잖아요. 네. 그래 놓고서 집은 팔아야 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집은 토어제죠. 팔아야 되는데 또 그런데 예 그렇죠. 토어제로 꼭 들어올 사람한테만 팔아야 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세입자가 있으면 못 파니까. 세입자가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세입자한테는 살도록 해줘. 그리고 집은 팔아.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나는 꼭 마치 뭐 이 적당한 표현은 아닐 수 있지만 어떤 느낌이냐면 뷔페 가서 마음껏 드세요. 근데 입으로 음식을 넣으시면 안 돼요. 뭐 이런 느낌이에요, 진짜. 예, 그 뭐 앞뒤가 전혀 안 맞는 그런 상황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대통령이 또 추가적으로 멘트를 했습니다. 뭐냐면은 연장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게 잘못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유예를 해왔던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 만기가 된다고 생각하고 미리미리 팔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좀 나왔습니다, 지금. 저는 사실 그런 부분은 이제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지금 이제 뭐 정치적으로 계속 고심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만 해도 그런 거에 대한 조금 조심스럽게 생각을 했던 거죠. 야, 이거 좀 유예를 해주는 게 우리한테는 좀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가 이제는 좀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요. 아, 이렇게 해도 별 반발이 없고 괜찮네. 그럼 중과 가야지 뭐. 이렇게 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약간 유예됐던 게 원상복구되는 개념이니까 뭐 아주 그냥 뭐 이성적으로 그렇죠. 얘기하면 그러니까 뭐 예고했던 거잖아요. 예고했던 원래도 중과 이제 시작하겠다. 이제 유예해 준 거고 이제 시작해진다고 예고한 건데 한 번쯤 더 연기해 줄 수도 있을 수도 있어 이렇게만 한 거지. 원래 예고된 대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가는 거니까 반발이 좀 적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기도 하고 지금 이미 이런 규제 상황을 놓고 이렇게 갔는데도 정치적으로 그렇게 반발이 일어나는 상황은 아니란 말이죠 지금. 예, 그러다 보니 자신감이 좀 생긴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시장에서는 뭐 이제
만기가 마침 딱 되는 분들 아니면 이제 이사하기로 이제 합의를 한 뭐 세입자 나가주기로 한 물건들이 뭐 이제 급매로 조금 나오곤 있는데 그렇죠. 생각보다 막 급매가 막 쏟아진다 뭐 이런 거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어떻게 보십니까? 5월 안에 막 급매가 막 나올 수 있나요? 그럴 가능성은 없죠, 사실은. 예. 그리고 또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급매를 나온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게 뭐 예를 들어 매수자가 기다리는 것처럼 아주 낮은 금액의 급매로 나올 가능성 굉장히 희박합니다. 왜냐하면 뭐 어떤 또 수단이 있냐면 경매가 있어요, 경매. 그렇잖아요. 정 안 되면은 그냥 경매로 내보내도 놔도 된다 이거죠. 심지어는 재건축 같은 거는 지금 조합 설립 인가만 놔도 거래가 안 되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조차도 경매로 내놓으면은 거래가 다 되는 셈이에요, 사실은. 근데 물론 여기에서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내가 어차피 조합 설립 인가난 거 못 파는 걸 가지고 경매로 팔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조금 소위 말해 조작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채권을 만들어 가지고 경매로 넘기고 이런 과정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거는 유심히 보겠다고 해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은 아파트 사면서 일반적인 대출을 안 받은 사람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다 은행권 대출은 거의 기본으로 다 깔고 가는 거잖아요. 그것만 안 갚으면 그냥 경매로 넘어가는데요, 뭐. 그럼 경매로 넘어가면 또 엄청 달라붙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경매로 넘어가면 토지거래허가 안 받는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토지거래 안 받아서 받고 나서 바로 전세 놔도 되거든요. 네. 그런 상황인데 오히려 더 좋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수요가 늘 있는 상황에서 굳이 안 팔리니까 막 어마어마하게 낮춰서 해야겠다라는 결정을 할 이유가 없죠. 그럼 차라리 그냥 경매 나가도록 냅두겠다. 이렇게 결정할 가능성이 더 높죠. 이렇게 되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뭐 정부나 아니면 이제 뭐 대통령의 이제 그 언급들은 버티기로 가는 거를 못하게 버티는 게 돈이 더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보유세를 막 엄청 올리겠다. 그렇죠. 막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했어요. 네. 엄청 지금 많은 얘기가 나왔는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보유세까지도 올리는 식으로 예.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전하고 다시 시즌 2가 시작된 건데 예, 양도세가 82.5%인데 보유세를 그러면 얼마나 올려야지 못 버티고 팔게 되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전반적인 보유세까지 올린다면. 글쎄 이제 근데 뭐 항상 그렇지만 이제 아무리 올린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2배로 올린다 이런 그러니까는 그것이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이런 것 같아. 대중의 그런 반발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까지는 괜찮다가도 어떤 한계선이 넘어가면 완전히 돌변하는 거거든요, 사실.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심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일단 올린다고 하더라도 정치권에서는 그걸 정확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네. 대중이 어느 선에서 반발할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무리하게 그렇게 해서 정치적인 오히려 굉장히 위기에 몰릴 만한 그런 상황으로 가지는 않지 않겠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올리더라도 계속 점진적으로 시장의 반응을 봐가면서 올리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소위 말해 이제 누진세처럼 네. 고가 주택들에는 조금 더 올리는 그러니까 뭐 신규로 뭐 2%짜리를 뭐 신설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고가 위주로 하지 않겠냐 뭐 이런 전망도 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좀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제가 뭐 전에도 한번 얘기했었던 건데요. 금액을 정하는 거죠. 뭐 30억 이상, 뭐 20억 이상 뭐 이런 식으로 금액을 정해서 그 이상 되는 거는 보유세를 더 올리겠다라는 거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좀 다주택자분들이 이제 못 버티는 상황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해도 보세요. 아니면 그래도 어떻게든 버틸 것 같으세요? 아니요. 다주택자는 못 버틸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주택자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시장에 나올 물건이 얼마나 되냐는 거죠. 시장에 영향을 안 미치는 수준이라는 거죠. 물론 다주택자는 힘들어요. 그렇게 되면. 왜냐하면 숫자로 보면 분명히 다주택자가 있거든요. 네. 지금도 강남에 집 막 몇 채씩 갖고 있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을 타겟을 해봐야 그런 사람들이 몇이나 되냔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내놓을 수 있는 물건이 얼마나 되겠고. 이러니까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만한 정도의 그런 파급 효과는 없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게 자꾸 시장의 가격을 자꾸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데 예를 들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보통 사람들은 다 꿈에 또 생각하는 강남의 집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강남의 집을 2채 갖고 있어. 예를 들어서 개포에 2채를 갖고 있다고 해보세요. 근데 자꾸 정부에서 안 된다고 그래. 개포의 집 2개 갖고 있지 마 이런다고 해봐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그럼 2채 팔아서 반포 사거나 압구정 사야 돼요. 그러면은 결국 본인은 별로 그렇게까지 살고 싶지 않아요. 그래도 어떡하란 말이에요. 한 채만 살아는데. 그럼 팔아서 더 좋은 거 사야 될 거 아니에요. 더 100평
뭐 100억 이런 거 사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물건이 많지 않. 그 사람도 하나 갖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러면은 나는 그 전에 가격 보니까 100억에 팔렸네. 그럼 난 110억에 팔래.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가격을 올리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뭐 제가 아는 분도 지금 노원에 세 채 있으셨거든요. 그거 네, 다 네. 정리하고 결국에 또 이제 강동에 하나 또 사십니다. 예. 그게 어쩔 수 없이.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일반적이고 이해할 수 있는 일이라고 있어요. 조금 이제 소위 말해서 뭐 중급지에서 상급지로 가는 거 이런 거는 이해할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상급지에 이미 있는 사람도 계속 더한 상급지 아니면 더 비싼 아파트를 사려고 할 수밖에 없도록 지금 계속 강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번에 또 설계가 그 초고가들의 보유세를 막 더 많이 때리겠다. 그러니까 보유세를 막 이제 막 가혹하게 때려가지고 가격이 못 올라가게 하겠다. 뭐 이런 전략을 또 쓰는 것 같긴 합니다. 아, 예,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그게 항상 이제 정치적인 반발로 굉장히 다가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이 부동산이라는 것이 결국 다 연관돼 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는 뭐 예를 들어서 임대차 갱신법 같은 것도 해놓으면 세입자들이 막 잘 살고 평온한 세상 만들어질 거라고 언뜻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결과는 어떠냐면은 결국 4년 돼가지고 나중에 전세 갱신하려고 보니까 전세가격이 너무 올라가 버린 거죠. 이런 거를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부자들한테만 보유세를 때리면 부자들만 타격을 입을 거냐? 너무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경제가 다 유기적으로 연관돼 있잖아요. 결국 그런 것들이 다 전체적인 시장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왜 이렇게 됐어? 이런 일이 결국 벌어지면 큰 반발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결국.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지금 또 추가로 얘기가 나오는 게 1주택자인데 비거주자도 투기다. 이제 이렇게 아예 공식적으로 언급을 또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갭 투자를 하면은 이제 투기꾼이다까지 왔는데 그러면 이제 아마 여기서 이제 양도세 쪽에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깎던지 아니면 이제 비거주자면 보유세를 세게 때리던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전체적으로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다 같은 개념인데요. 예를 들어 이제 그건 조금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토지거래 허가를 하잖아요, 지금. 근데 토지거래 허가의 그 내용 쓰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자금 출처 이런 거 다 쓰는데 거기에 어떤 항목이 있냐면은 왜 여기를 사려고 하냐 그 이유까지 적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살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걸 적으면서 갑자기 화가 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생각해보면 아니 내가 여기를 사는 이유까지 써야 돼 나라에다가 내가 여기를 왜 살고 싶은지까지 써야 된다. 갑자기 화가 나기 시작하는 그런 게 너무 개인적인 취향까지도 왜 이걸 갖다 다 조사하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라는 거죠. 그게 어느 정도에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게 뭐 진짜 집값을 잡기 위한 거 뭐 이런 거에 어느 정도는 동의라는데 자꾸 하다 보니까 너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게 어느 순간 굉장히 반발로 돌아설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윤석열 정부가 계엄이라는 것 말도 안 되는 거를 해가지고 정권을 스스로 이제 무너뜨린 것처럼 이런 일이 어느 한순간 오히려 정권의 그 기초를 완전히 흔들어 버리는 그런 일까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걸 꼭 좀 생각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력하게 밀고 나가는 이유는 결국에는 이제 지금 어떤 상승세를 막기에는 뭐 공급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하려고는 하지만 이게 쉽지 않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시장의 구축 매물, 그러니까 기축 매물들을 좀 끄집어 내겠다는 그런 의도겠죠? 라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저는. 근데 그게 되진 않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지도 않고 저는 그렇게 정부 정책 위반자들이 멍청할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저는 그냥 증세인가요? 그러니까 뭐 그렇다면 결국 무슨 말이냐면은 대중을 약간 눈 가리는 것밖에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대표적인 예로 임대차 갱신권을 하면은 일단 대중들은 야 이게 4년 동안 우리를 편안하게 살게 해주는 나라 참 좋은 나라야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거래 물량을 제한함으로써 전세가를 더 올리게 되는 그런 효과를 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세입자가 더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건데 지금까지는 그런 강력한 정책을 했더니 사람들이 그런 강력한 정책 때문에 오히려 집값이 오르는 건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 이렇게 집값이 오르니까 강력한 정책을 내세우는 게 맞는 거 아니야라고 대중이 자꾸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대중이 알게 된다라는 거죠. 이건 오히려 정책을 이렇게 하니까 집값이 오른 거였네라는 걸 아는 날이 온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돌아선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보여진다. 근데 일단 정치권에서는 아직 대중들이 모르고 있고 최소한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으니 우리는 계속 그쪽으로 몰아가자. 이렇게
가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확실히 조금 분위기가 과거랑은 좀 다른 게 그래도 한 뭐 4, 5년 전에는 이제 다주택자들만 막 내렸는데 그렇죠. 이번은 이제 1주택자도 거주 안 하면 이제 투기라고 해버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반발하는 그렇죠. 사람들이 좀 반발심이 생길 늘어났어요.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거는. 그러다 보니까 맞아요. 나는 지금 뭐 일 때문에 잠깐 와 있는 건데 나보고 막 보유세 내라고 하면 이제 화가 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러면 여기서 그 보유세는 보유세고 네. 장기 보유 특별공제 얘기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번에 네. 아마 또 개정이 될 것 같은데 네. 거주 안 하면 양도세를 많이 내라. 네. 이쪽으로 가는 방향. 이게 그럼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그것도 뭐 영향을 주겠죠. 근데 장기 보유 특별공제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건 일단 고가주택 그리고 네. 좀 오랫동안 거주한 사람들 이 부분이잖아요. 사실은 그 부분의 양도세를 감면폭을 많이 주는 거예요. 감면이 됐었었는데 그거를 좀 이제 못하게 된 거잖아요. 근데 이제 금액이 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액수를 계산해 보면 억대가 되고 이렇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네. 뭐 당연히 이제 영향을 받을 수는 있죠, 당연히. 근데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아니 집이 여러 채가 있는 게 아닌데 어떡하란 말이에요. 그 한 채밖에 없는데 네. 결국은 그거를 갖다가 그게 무서워서 판다기보다는 이런 방법을 쓸 가능성이 높죠. 그거를 그냥 세를 주고 세에서 그거를 갖다가 커버해야 되겠다. 그 세금을 커버해야 되겠다. 그리고 본인은 더 작은 데 가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행동할 가능성이 더 높죠. 그렇잖아요. 뭐 이게 약간 개인적인 얘기를 하면은 제가 재건축이 완성된 그 새 아파트에 살고 있거든요. 제가 네. 지금. 근데 거기 살면서 이렇게 뭐 커뮤니티 시설이나 이런 데 가보면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정말 노인분들이 많아요. 네, 진짜. 그렇죠. 예. 맞아요. 정말 놀랄 정도로 노인분들이 사우나 가면 많거든요. 뭐 그래서 가시죠. 아니 이렇게 새 건축이고 새 아파트 새로 만들어진 새 아파트고 이렇게 되면 막 젊은 분들이 많을 줄 알았는데 네. 전혀 그렇지 않고 정말 많이 노인이신 분들 네. 이런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결국 이분들이 안 판다는 거예요. 결국 안 팔고 이분은 원래 조합원이었겠죠. 그리고 그 안 판 데서 계속 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이렇게 세금의 압박을 받는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바보가 아니라 이게 좋은지는 알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네들은 그거 월세 주고 다른 데 가서 살자. 더 조그만 데 가서 살자. 그 월세로 그러면 내 생활비도 하고 이 세금도 커버하고 이렇게 하자라는 선택을 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죠. 물론 이제 그거를 막자고 또 이제 보유세를 막 올린다고는 하는데 비거주면은 뭐 보유세 올린다고 하는 얘기들도 나오는데 그것도 뭐 어느 정도 한계가 있겠죠. 아무래도 1주택자를 공격한다는 거는 정권 차원에서 상당히 좀 그럼요. 어려움이 있을 텐데. 예, 그렇죠. 그래도 비거주 쪽에서는 보유세 높이는 쪽으로 갈 것 같으세요? 어떻게 돼요? 거주와 비거주를 좀 구분을 막 할까요? 앞으로 지금 근데 막 제가- 돌아다니는 예, 찌라시를 보면 예. 근데- 비거주하면 보유세 1% 예, 이런 거 그런 있잖아요. 것까지는 조금 너무 과하지 않을까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까지 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도 슬슬 이제 반발이 자꾸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리고 진짜 공급 부족하고 그리고 또 공급을 말로만 공급한다는 대책이 나오는 것뿐이지 실제로는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다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이제 점점 대중이. 왜냐하면 재개발 재건축 해가지고 공급해야 되는데 재개발 재건축이 다 뭐 거의 올스톱 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럼 아니 누가 생각해도 그럼 공급이 없는데 도대체 무슨 방법으로 공급하냐 이런 생각을 이제 슬슬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반발심이 자꾸 생겨나는 상황인데 지금 또 거주 비거주 나눠가지고 세금 더 많이 때린다 이렇게 되면은 반발심이 훨씬 더 커질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그렇게까지 가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그러면 이제 최근에 이렇게 좀 논란이 됐던 요 대통령의 발언들 이렇게 된다고 치면 결국에 이제 시장에서 궁금한 거는 그래서 가격이 좀 횡보하든지 좀 조정이 오는 거냐 아니면 뭐 다시 또 올라가는 거냐 이것 때문에 네,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건 저는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것 같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별 구조가 바뀌지 않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미 1주택자고 이미 취득도 제한돼 있고 그리고 다주택자가 별로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게 올랐다고 해가지고 벌어지는 일은 결국 거래량만 줄어드는 효과가 나올 거다. 그리고 일부 물론 이제 그 저가 매물 같은 게 거래가 되는 경우는 있겠지만 결국 일시적일 뿐이다. 그리고 다시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서 흔히 얘기하듯이 세금을 전가하는 일,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정리하면 이제 세금 정가가 좀 일어날 것이고 다주택자들은 또 막 버티기 막 월세 주면서 버티기 들어가는 또 네, 이제 예. 과거와 같은 모습들이 네, 다시 나올 그렇죠. 것 같기도 합니다.